자, 이어가지고 계속 해보죠. 밥 먹으라 해가지고 밥 먹고 밥 먹으니까 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민기적거리다가 일단은 봅시다. 오늘 어디까지? 일단 나가는 데까지 가보죠. 일단 17번에서 했던 게 일단 이 사람이 그 면허 취소를 당한 거죠.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고. 아, 이것까지 했던 것 같은데 1번 같은 경우에 잘 모르겠고요. 네, 잘 모르죠. 중앙행심위가 심리제기를 한다. 이거 잘 모르겠고. 이거,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무조건, 전치제도에 무조건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두는 게 좋아요. 다음에 사전 통지 없이 운전면허 취소됐다면 쟁송에서 이를 지도사유로 다툴 수 있죠.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고요. 판례에 따르면 이 처분이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도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할 수는 있죠. 네. 만약에 했는데 이거 위에 그 사전 통지 과정을 안 거쳤다든가 아니면 구두로 이걸 알려줬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가능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해가지고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지방행정조직이라고 하고요. 소송 갈 때는 무조건 중앙행심이 가는 게 이게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그거죠. 그러니까 광역시 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필요적 심판이고요. 지방경찰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소송할 때 중앙행심위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대검찰청 소속이나 법무부 소속 같은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검찰청 소속이나 법무부 소속은 중앙행심위로 안 간다는 거죠. 직근 상급기관으로 가니까. 근데 지방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중앙행심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맞고요. 갑의행정심판 청구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개라는 게 맞고요. 갑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안 됩니다. 무조건 필요적 심판 전치주자 심판 무조건 받아가야 돼요. 지방경찰청에 관한 소송을. 그다음에 판례에 따르면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도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음주운전자의 음주량, 유일한 생계 수단인지 여러 사정 고려하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음주 그쪽 해보면 그거 심판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변호사한테 광고하고 이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 당사자는 심판위원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이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의무이행심판은 2번은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회의 직권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행심위는 제기된 행정심판을 심리 재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맞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4명은 기억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거 보면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제 행심위위원회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는 거죠. 이게 못 믿겠다는 거죠. 위원회 의결이 아닐 거예요. 의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 자 미리해서 못 믿겠다 이렇게 바꿔달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기피 신청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위원장이 위원회랑 의결을 거치게 되면 누가 찍혔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김씨 이번에 재결했는데 이 씨가 이 위원장 때문에 못한다고 연락이 왔다. 의결해보면 이래 보니까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그래서
틀렸어요. 그게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게 틀렸고요. 그러면 중앙행심위는 위원장 1명 포함해 70명 이내고 그 상임위원이 4명 이내 이게 좀 자주 나오고요.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기피 신청할 때 위원장의 결정이다.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그거고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신뢰법 원칙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발 이익 환수의 법률 정한 행정정의 민원 예비 심사에 관하여 관련 부서 의견으로 조촉사항 없음. 조촉사항 없음이라는 게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죠. 허가를 내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고 이게 네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답 자체는 쉽거든요. 부서 의견으로 조촉사항 없음에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게 아니고 민원에 대해서 확인차 알려준 것이지 허가를 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에 헌재 위헌 결정. 위헌 결정은 이거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적 견해 할 수 없으므로 개인에 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원성은 있는데 공적 견해를 표시한다 할 수는 없죠. 네. 위헌 결정. 이것도 그냥 외워두면 좋아요. 그냥 법원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행정법에 법원 해가지고 쭉 나올 때 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그냥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행정법의 법원으로서는 사용되지만 이게 실공적인 견해라고는 볼 수 없다. 네. 2번 때문에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용 결격 사유 있을 때 모르고 임용했다가 이거는 공무원 취소됩니다. 네. 그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급여는 또 그대로 나와요. 네. 근데 연금을 못 받아요. 그렇고요. 4번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녹지로 다빈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물을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이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토지 불허간 것은 위반돼요. 이게 대순진리인가 그쪽일 거예요. 그쪽일 건데 그 공무원이 여기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준 건데 이거는 그냥 이거 통째로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공무원이 했던 걸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해가지고 나중에 안 된다고 불어간 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법규가 2008년 3월 1일 비행정법규로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법규의 적용 효력. 3월 31일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A 법규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네, 걔는 효력이 4월 1일부터니까 2월 10일에 개시되어 4월 10일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도 B 법규가 A 법규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도 B 법규를 그러니까 A가 이전이고 B가 신규 이런 상황에서 B 법규가 A 법규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도 B 법규를 적용하는 게 원칙. 그럼 이거는 진정소급표야. 진정소급표. 부진정이 아직 안 끝난 거구나. 진정이 끝난 거고. 그럼 부진정은 소급표가 소급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된 그게 되는 게 맞고, 그러면 3월 30일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 비법규가 3번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3월 31일에 종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A 법규 적용해야지. 4월 10일에 게시된 사실에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 일반적으로 4월 10일,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 4월 10일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그냥 B죠. 일단 이게 부진정 쪽이 낫겠네요. 부진정 소급표는 신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된
비법규가 불리할지라도 적용하고 진정소급표죠. 그러니까 1번, 3번은 전부 진정소급표잖아요.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A 법규를 이제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는 이제 B 법규를 할 수 있다는 이거네요. 예. 진정소급표 같은 경우에 부진정소급표 같은 경우에 무조건 신법을 적용하고 예. 음. 그다음에 변상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변상금 부과처분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법 행위이죠. 예, 그러니까 국유재산의 무단 종류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기속행위의 퍼센테이지 딱 정해져 있어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처분과 더불어 부당이득 반환 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할 수 있고 음, 저는 합의체고요. 변상금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제 요건과 성질이 다른 거죠. 그 변상금 같은 경우에 징벌적이 강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약간 좀 민법 그쪽이기 때문에 예, 둘의 요건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청구가 가능한 거죠. 예. 둘이 동시에 진행되지만 청구 금액에서 조금 제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행정 입법에 관한 설명.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얻게 된 법규 명령이 개정으로 인해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은 안 할 긴데 장래에 향해서 예. 그쵸. 과거에 했던 것까지 무심이 되지 않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틀렸고요. 첫 번째는. 감사원 규칙은 총리령 불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이거 두 개는. 감사원 규칙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 명령 또는 행정 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죠. 이거 이제 가능한 게 국민에 대해 가지고 구속성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이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게 법규 명령이 되는 거죠. 권리 의무를 위반한 고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죠. 네. 이거는 뭐 헌재는 아니고 음. 그러니까 헌재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정하는데 헌재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할 때는 헌재를 가고요. 명령 규칙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간다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뭐 개정이 돼가지고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소급이 아니라 장래를 향해 가지고 무효가 된다. 그다음에 사회 법인 갑은 복지시설과 보육시설 등 운영해 오다가 A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여 갑의 정관 중 규정을 신설해서 이거 인가받아야 되는데 종류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정관 변경 허가를 관할 행정청 을에게 신청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거는 인가를 무조건 받아야 돼. 그 정관 변경 행위 허가를 여부는 의죠.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예, 맞고요. 그다음에 갑은 이제 을이지. 행정청은 정관 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이게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은 부과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맞다고 보면 되고요. 인가를 안 했다 해가지고 강제 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을 뿐이지. 이거 중에 인가를 안 붙여가지고 그 행정벌 대상이 되는 거 토지 거래 허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가로의 정관 변경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유효한 행정청의 정관 변경 허가가 있어도 당연하죠. 밑에가 완전히 내려앉았는데 위에 얹어준다 해가지고 안 되죠. 그 정관 변경 허가 같은 게 성격 인가고요. 인가는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 그러니까
기본이 있고 인가가 딱 붙어야 이게 효력이 빵 발생하는 거고, 인가 없는 행위는 이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요. 무효인 경우에는 강제 집행 행정벌 대상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토지 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성격이 인가인데 이거는 행정벌 대상이 됩니다. 기억해 주면 되고, 정관 변경 행위가 무효라면 기본 행위가 무효라는 거고, 기본 행위가 무효면 당연히 인가도 무효겠죠. 그 다음에 실효에 관한, 실효 같은 경우에는 무효는 아싸리 처음부터 없는 거고, 실효는 가다가 쌓이라 가지고 없어지는 거. 신청에 의한 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 그 허가도 당연히 실효되죠. 실효됐다 할 것이고, 허가 행위, 허가 취소 처분은 허가가 실효됐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죠. 이거는 맞는 거고요. 행정 행위가 그 성립상의 중대 명백한 하자, 이거는 무효겠죠. 실효사유, 이게 처음부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고요.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는 별개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행정행위 실효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행정행위 효력이 이것도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해제조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종기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종기의 도래는 효력 소멸을 갖고 오죠. 위에서 했던 것 중에서 부담부 행정행위라 이거 있었잖아요. 해제조건부 행정행위. 해제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없어지고, 부담부 행정, 그러니까 부담부 행정행위는 이제 그거 뭐 하나 거쳐야 돼요. 그리고 공법상 계약,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대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런 공공계약은 본질적인 건 사인가 계약과 다를 거 없죠. 그렇죠. 공법상 채용계약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는 징계 처분과 달라서 이 근거 이유 제시할 필요 없습니다. 2번도 맞고요. 자발적 감차죠. 자발적 감차. 감차 보상금의 지급 및 불이행에 따른 직권 감차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택시회사 행정청 간의 합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감차 명령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이거 아니에요. 처분성이 있어요. 이건 통째로 외워야 되고요. 일단은 이건 그냥 외워두는 게 좋고요. 공법상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은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 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소송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청구이다. 이것도 3번, 4번 둘 다 중요한데 보충성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공법상, 그러니까 당사자, 공법상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보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개로 소송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3번 같은 걸 보면 일단 택시 회사의 자발적 감차와 그에 따른 감차 보상금의 지급 및 자발적 감차 조치 불이행에 따른 행정청의 직권 감차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뭐 택시 회사 행정청 간의 합의가 있는데 뭐 사후 부관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부관을 붙인 거죠. 일단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감차를 안 하면 이제 직권으로 감차 명령 하겠다는 그게 이제 부관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성 있다고 봤어요. 처분성 있기 때문에 우월한 지위에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아예 3번이 틀렸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처분이랑 공법상 계약이 있는데 무효동 확인 소송에 이제 보충성이 있으면 별개로 소송을 못 해요. 이걸 채우고 나서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과세처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 과세처분이 무효일 경우 행정법원은 무효동 확인 소송, 그리고 민사법원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제 과거에는 무효동 확인 소송이 보충성이라서 별개로 소송을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충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죠. 지금은 과세처분에서 무효동 확인 소송이 보충성을 인정하고 있기 않기 때문에 하고 있다. 과세처분 무효일 때. 이제
과세 처분이 무효일 때는 두 개 동시에 그냥 별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 소송이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제 보충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에서의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다른 직접적인 구제 방법. 이게 이행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등이 돼가지고 이행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 소송은 일단 보충성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 구제 방법이 이행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무효등 확인 소송은 보충성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걸 보충해 줄 뿐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 소송이랑 무효등 확인 소송은 이제 별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 소송은 별개로 못함. 별개 못함. 그다음에 과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면 별개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뭐 오늘도 뭐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일단 문제집 풀 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